그래서 이게 유전이냐 뭐 환경이냐 얘기 있는데 주로 보면은 이제 환경 쪽에 오히려 더 가깝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부모님부터 유전됐다 그러면 부모님 세대 중에 누군가가 아토피라 해야 되는데 어머님 아버님 다 괜찮거든요. 근데 본인이 아토피고 그럼 내 자식이 아토피일 가능성이 있냐 없냐인데 의사들은 있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약간 어렵습니다, 실제.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러면 옛날에는 아토피가 있었는데도 몰라서 없었는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. 우리 어릴 때 확실히 아토피 없었어요. 주변에 뭐 친구가 막 긁고 다니는 친구는 별로 없었는데 늘어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유전적인 기질은 갖고 있대 환경적 요인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 질환 중에 하나고요. 그다음에 뭐 그 여러 가지 아토피가 늘어나는 이제 과학자들이 이론을 이제 쭉 냈습니다. 내서 보니까 이제 제일 그게 너무 위생적이다. 맨날 씻고 닦고 뭐 엄마 세대부터 이제 밖에 나가서 안 노는 거예요. 흙도 안 만지고. 그러다 보면 어린 때부터 이제 흙에서 놀고 막 했던 부모가 돼서 이제 애를 낳으면 이미 부모한테는 충분한 면역 기반이 조성이 돼 있는 거예요. 근데 아기 때부터 깨끗한 데서 자란 부모가 결혼을 해서 애를 낳게 되면 면역 기반이 굉장히 약한 상태의 애가 나오는 거예요. 그러면 외부에서 어떤 물질이 탁 왔을 때 부모 때부터 면역을 이제 애가 물려받잖아요. 그러면 애는 이제 원래 부모가 이제 모든 면역 시스템이 잘 발달돼 있으면 그거에 반응해서 아 이건 이제 쉽게 말하면 면역은 적인지 아군인지를 구분하는 거거든요. 그걸 구분을 딱 해야 되는데 아군인지 적인지 모르는 거예요. 이게 처음 온 물질이기 때문에. 그러면 면역계가 이제 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확 반응을 해서 이제 뒤집어진다든지 아니면 적은 적인데 약한 적인데 피부에 별로 손상이 없는 적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적이 온 줄 알고 막 공격해라 해가지고 백혈구하고 막 모든 그 T셀 그 면역 세포들이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. 그럼 여기에 이제 발진, 홍반, 뭐 염증 이런 게 막 나타나는 거예요. 과한 면역 반응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약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식생활, 그다음에 뭐 비만도 일부 이제 감염, 비만도 이제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. 주로 그래도 이제 엔바이러멘탈한 알러젠이 이제 공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인 그 요인들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. 실제로 보면은 이건 영국에서 낸 데이터인데 실제로 60년에서 80년대 한 20년에 걸쳐서 이제 그 비누를 쓴 걸 보면 7,600만 파운드의 그 비누를 썼어요. 근데 95년에서 이제 단 6년 사이에 요거의 몇 배를 썼어요. 그러니까 그만큼 영국 사람들이 안 씻다가 엄청 씻는 거예요. 그와 동시에 아토피가 확 점핑했어요. 그래서 이게 이제 위생가설 쪽에서 주장하는 비누 사용량하고 아토피하고 같이 간다. 그래서 이 얘기 거꾸로 하면 덜 씻고 지저분하게 살면 좀 덜 걸린다 이런 얘기랑 비슷해서 되게 재밌죠. 이것도 있고요. 그다음 기생충 가설은 이제 제3세계 같은 경우는 면역 질환이 별로 없어요. 그래서 이제 보면 기생충 감소하는 거랑 면역 질환 증가하는 건 또 반대로 봐요. 그래서 이제 기생충이 있으면 면역계가 항상 어느 정도 그 기생충은 그 자기 몸게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면역 세포가 항상 기생충을 감지해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기생충은 마치 자기 세포처럼 얘를 속여요. 그래서 얘 둘이 계속 반응을 해요. 몸속에서.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. 그래서 면역계가 항상 깨어 있으니까 면역계가 이제 제대로 발달하고 작동을 잘 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기생충이 있는 지저분한 나라는 면역 질환이 없다. 이런 가설도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코스트는 많이 들고요.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면역 쪽에 이제 관련돼서 지금은 이제 이게 확실히 면역 질환이라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. 옛날에는 원인은 몰라요. 원인은 정확치 않은데 증상으로 보면 피부에 나타나는 피부병인데 그 근원에는 이제 면역 시스템이 잘못됐다. 그렇게 이제 돼 있고요. 면역 시스템 중에서도 주로 이제 T셀이 TH1하고 TH2가 이제 균형을 잡고 있으면 정상민이에요. 이 상태에서는 먼지가 피부에 닿으면 아 얘는 먼지. 그럼 굳이 뭐 면역 반응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. 물이 닿으면 아 얘는 물. 땀이 닿으면 땀. 이렇게 뭐 별로 유해하지 않은 성분에 대해서는 굳이 뇌로 신호를 보내서 가렵거나 뭐 무슨 반응을 일으킬 필요가 없죠. 근데 이제 이렇게 TH1하고 TH2가 이제 이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 여기에 먼지가 딱 앉았는데 요 피부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 이게 미생물이나 아니면 적이 공격한 걸로 보는 거예요. 그래갖고 적이 공격하면 면역 세포들은 걔를 죽이기 위해서 반응을 확 일으키거든요.
그래서 면역 반응이 요 먼지 그냥 지나가는 먼지예요. 먼지가 탁 앉았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확 일어나서 여기가 확 간지러운 거죠. 그래서 과면역 반응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. 그러면 굉장히 쉽게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. 그래서 뭐 이건 과학적으로 이제 입증된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고요. 뭐 pH가 올라간다든지 수분이 줄어든다든지 균이 자란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복합해서 지속적으로 이게 사이클을 돌면 피부가 점점 망가지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주로 뭐 그 진단하는 방법은 뭐 가려움증이라든지 건조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이 있고요. 그다음에 의학적으로 치료하는 거는 그 이 토피칼하게 그러니까 요 피부 표면에 뭘 발라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요. 그냥 먹어서 치료하는 스테로이드, 코티코스테로이드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에요. 그래서 발라서 치료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, 그 다음에는 먹어서 치료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, 그 다음 최근에는 아까 왜 과면역 반응이잖아요. 그래서 이뮤노 서프레선트라고 인면 억제제, 면역 억제제 이렇게 세 개가 이제 주로 사용되고요. 그거 외에 뭐 광선 치료, 뭐 그 다음에 뭐 gamma 인터페론 치료, gamma 리노레이크 애시드, 요거는 이제 달맞이 꽃류 이런 것들 이제 먹는다든지 바른다든지